사십이라 줄거리. 기산에 둔친 제갈량이 위나라 병력을 크게 깨뜨려 사마의는 장압을 잃는 등 크게 패한다. 장포의 죽음 소식을 들은 공명은 피를 토하며 혼절해 성도로 요양하러 들어가고 병이 나은 조지는 서쪽 정부를 주장하는 표를 올리고 사마의와 나란히 정벌길에 나선다. 그러나 험준한 산세와 장마로 회군하게 되고 위병들은 촉군의 매복으로 크게 고생하고 조지는 공명에 야유하는 편지 한 통으로 숨을 거두게 된다. 한편 공명은 군량을 맡았다가 위나라로 투항한 구안의 유언비어로 황제의 부름을 받아 성도로 돌아가게 되어 싸움에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자 장탄식을 한다. 한편 공명의 병력이 기산에 이르러 영체를 세우고 나서 바라보니 윗수 물가에 위나라 병력이 방비하고 있는 것이 보여 공명이 여러 장수에게 말한다. 이것은 사마이가 틀림없소. 우리가 지금 당장 영체 안에 군량이 모자라 여러 차례 이엄에게 사람을 파견해 군량미를 보내라 재촉했지만 여태 보내오지 않고 있소. 내가 헤아리건대 농상의 밀이 익었을 것이니 몰래 병력을 이끌고 가서 밀을 베어야겠소. 이에 왕평, 장이, 오반, 오이 네 장수를 남겨서 기산의 영체를 지키게 하고 공명 스스로 강유, 위연 등 여러 장수를 이끌고 노성으로 간다. 노성의 태수는 평소 공명이 누군지 아는지라 황망히 성문을 열고 나와 투항한다. 공명이 위로를 마치고 묻는다. 지금쯤 어디에 밀이 익었소? 태수가 고한다. 농상의 밀은 이미 익었습니다. 공명이 이에 장익과 마충을 남겨 노성을 지키게 하고 스스로 여러 장수와 아울러 3만 군사를 이끌고 농상을 향해 간다. 그런데 앞서가던 군사들이 되돌아와 보고한다. 사마이가 병력을 이끌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공명이 놀라 말한다. 이자가 내가 밀을 베러 올 것을 미리 알았구나. 이자가 내가 밀을 베러 올 줄을 미리 알았구나. 즉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더니 똑같은 형태의 사륜거 3량을 밀고 오게 한다. 수레마다 같은 모양으로 장식했다. 이 수레들은 공명이 총나라에 있을 때 미리 만들었던 것이다. 공명이 강유에게 1,000군사를 이끌고 수레를 호위하고 500군사는 북을 요란히 두들기며 상규 뒤쪽에 매복하라 한다. 마대는 좌측에, 위연은 우측에 역시 각각 1,000군사를 이끌고 수레를 호송하고 500군사는 북을 요란히 두드린다. 수레 1량마다 20인을 쓰고 검은 옷에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을 쥐고 북두칠성이 그려진 검은 깃발을 손에 들고 좌우에서 수레를 밀게 한다. 세 사람이 계책을 받고 병력을 이끌고 수레를 밀며 간다. 공명이 다시 3만 군사에게 제각기 낚아짐을 묶는 노끈을 들고 밀을 베기를 기다리라 한다. 그리고 20인의 건장한 군사를 뽑아 각각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을 쥐고 사륜거를 호위하게 하고 추고사자로 삼는다. 관응에게 하늘의 신처럼 차려입게 하고 북두칠성이 그려진 검은 깃발을 손에 쥐고 수레 앞을 걸어가게 한다. 공명은 위에 단좌하여 위나라 진영 쪽으로 온다. 보초를 서던 군사가 크게 놀라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알 수 없어 불이 나게 사마의에게 알린다. 사마의가 직접 영체를 나가 살펴보니 공명이 잠간을 머리에 쓰고 학창의를 입고 손으로 깃털 부채를 흔들며 수레 위에 단좌해 있다. 좌우로 24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을 쥐고 있다. 앞쪽에 한 사람은 손에 검은 깃발을 들고 있다. 어딘지 모르게 하늘의 신을 닮았다. 사마의가 말한다. 이것도 공명이 괴이한 일을 벌이는 것이다. 곧 2,000인마를 뽑아 분부한다. 너희는 달려가서 수레와 수레를 둘러싼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오너라. 위병들이 명령대로 일제히 뒤쫓는다. 공명은 위병이 뒤쫓아 수레를 되돌리라고 지시하고 멀리 총나라 진영 쪽으로 느릿느릿 간다. 위병이 모두 말을 몰아 뒤쫓지만 음산한 바람이 슬슬 불고 차가운 안개가 가득 피어오른다. 있는 힘을 다해 한참을 쫓아도 따라잡지 못한다. 사람마다 크게 놀라며 모두 달리던 말을 멈춰 세우고 말한다. 기괴한 일이오. 우리가 급급하게 30리를 쫓아왔거늘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도 따라잡지 못하니 어찌된 일이오.
위병이 뒤쫓지 않자 공명이 다시 수레를 밀고 되돌아가게 하니 위병들이 쉬고 있는 것이 보인다. 위병들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다시 말을 몰아 쫓아온다. 공명이 다시 수레를 돌려 천천히 간다. 위병이 이심리를 추격해도 앞에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따라잡을 수 없어 모두 멍하니 쳐다볼 따름이다. 공명이 다시 수레를 돌리라 지시하여 위병들 쪽에서 수레를 밀며 되돌아온다. 위병들이 다시 뒤쫓으려는데 뒤에서 사마의가 한 무리 군사를 이끌고 도착한다. 그리고 명령을 전한다. 공명은 팔문둥갑에 능하고 육정육갑에 신들을 부를 수 있소. 이것은 육갑천서에 적힌 축지법이니 군사들이 추격해서는 안 될 것이오. 군사들이 말들을 멈춰 세워 돌아가려는데 왼쪽에서 북소리 크게 울리며 한 무리 군사가 달려온다. 사마의가 급히 영을 내려 맞게 한다. 그런데 촉병 대열 속에서 24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은 옷에 맨발 차림으로 일량의 사륜거를 호위해 오고 있다. 수레 위에 공명이 단좌해 잠간을 머리에 쓰고 학창의를 입고 손으로 깃털 부채를 흔든다. 사마이가 크게 놀라 말한다. 방금 전 저 수레 위에 분명히 공명이 앉아 있어 50리를 추격해도 붙잡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 또 공명이 있다는 말이냐. 괴이하도다. 괴이하도다. 말을 미처 마치기 전에 오른쪽에서도 북소리 울리며 한 무리 군사가 달려오는데 사륜거 위에 역시 공명이 또 하나 앉아있다. 좌우에도 24사람이 검은 옷에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을 잡고 수레를 호위해 다가온다. 사마의가 마음속으로 크게 의심해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한다. 이것은 틀림없는 신병이요. 군사들 마음이 크게 어지러워져 감히 맞붙어 싸우지 못하고 제각기 달아난다. 이렇게 달아나려는데 갑자기 북소리 크게 진동하며 다시 한 무리 군사가 달려온다. 맨 앞에 사륜거 일량에 공명이 단좌하고 좌우에서 수레를 밀고 오는 이들도 앞서와 동일하다. 위병들이 깜짝 놀라지 않은 이가 없다. 사마이는 이들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데다 촉병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몹시 놀라고 두려워 다급히 병사들을 이끌고 상규성 안으로 달아나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다. 이때 공명이 재빨리 3만 정병에게 명하여 농상지방의 밀을 모두 베고 노성으로 운반해 타작하고 볕에 말리게 한다. 사마이가 상규성 안에 머물며 사흘을 감히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 뒤 촉병이 퇴각하자 비로소 군사를 내보내어 정탐하게 한다. 도중에 촉병 하나를 사로잡아 사마이에게 끌고 온다. 사마이가 그에게 물으니 그가 고한다. 저는 밀을 베던 사람인데 가다가 마피를 잃어 이렇게 사로잡혀 온 것입니다. 그 전에 신병들은 무엇인가? 세계 방면의 복병 모두 공명이 아니오라 강유 마대 위원이었습니다. 일로마다 겨우 1,000명이 수레를 호위하고 500명의 병사가 북을 두드렸습니다. 다만 먼저 와서 유인하던 수레 위의 사람이 공명이었습니다. 사마의가 하늘을 우러러 장탄식한다. 공명은 신출귀몰한 계략을 가졌구나. 그런데 누군가 부도도 곽해가 왔다고 알린다. 사마의가 맞아들여 인사를 마치자 곽해가 말한다. 제가 듣기에 촉병이 많지 않고 현재 노송에서 밀을 벤다고 하니 이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사마이가 자세히 앞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니 곽해가 웃으며 말한다. 한때 기만했을 따름이고 이제 그들의 꾀를 간파했는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일군을 이끌고 그들의 후미를 칠 테니 공께서 일군을 이끌고 그들의 선두를 치면 노성을 함락하고 공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마이가 이를 따라 곧 병력을 나누어서 간다. 한편 공명은 군사를 이끌고 노성에서 밀을 수확하면서 장수들을 불러들여 군령을 듣게 한다. 오늘 밤 적들이 틀림없이 성을 치러 올 것이요. 내가 보니 노성의 동서쪽 밀밭에 복병을 둘만하오. 누가 나를 위해 가겠소? 강유, 위연, 마충, 마대 네 장수가 나와서 말한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공명이 크게 기뻐하며 강유, 위연에게 명하여 각각 2,000병력을 이끌고 동남쪽과 서북쪽 두 곳에 매복하게 한다. 마대, 마충도 각각 2,000병력을 이끌고 서남쪽과 동북쪽 두 곳에 매복한다. 포송이 울리면 4개 방향에서 일제히 돌격하시오. 네 장수가 병력을 이끌고 계책을 받아 떠난다. 공명이 직접 100여 명을 이끌고 가는데 제각기 화포를 가지고 성을 나가 밀밭 안에 매복한다.
한편 사마이는 병력을 이끌고 곧장 노성 아래에 이르는데 벌써 해가 저물어 컴컴하니 장수들에게 말한다. 밝은 대낮에 진군하면 성중에서 필시 준비할 것이요. 야밤을 틈타서 공격해야겠소. 이곳 성벽이 낮고 해자가 얕으니 곧 함락할 수 있소. 곧 병력을 성 밖에 주둔한다. 일경 무렵에 곽해도 병력을 이끌고 온다. 두 부대가 병력을 합쳐 한 차례 포성을 울리고 노성의 사면을 철통같이 포위한다. 성 위에서 수많은 세노가 일제 사격하여 화살과 돌이 빗발치니 위나라 병사가 감히 전진하지 못한다. 갑자기 위나라 군중에서 신호용 하포 소리가 잇따라 울리니 전군이 크게 놀라지만 어디에서 오는 병사들인지 알지 못한다. 곽해가 사람들을 시켜 밀밭을 수색하자 사방에서 불빛이 충천하며 함성이 크게 진동한다. 네 갈래 길에서 촉병이 일제히 달려들고 노성 4개의 문이 활짝 열리며 성 안에서 병력이 달려든다. 안팎으로 호응하고 합치며 한바탕 크게 무찔러 위병 가운데 죽은 이가 무수하였다. 사마의가 패잔병을 이끌고 죽기 살기로 싸워 두꺼운 포위망을 뚫고 나와 어느 산꼭대기를 점령해 주둔한다. 곽해도 패잔병을 이끌고 산 뒤로 달아나 영체를 세워 주둔하였다. 공명이 성으로 들어가 네 장수에게 명하여 사각에 영체를 세우라 한다. 곽해가 사마의에게 말한다. 이제 촉병과 허구한 나날을 대치하지만 아무 계책이 없으니 퇴각해야겠습니다. 바로 지금 또다시 한바탕 공격을 받아 3천여 명을 잃었습니다. 조속히 도모하지 못하면 얼마 뒤에는 퇴각하기도 어려울 것이요. 어찌해야겠소? 경문을 써서 옹주와 양주의 인마들과 힘을 합쳐 진멸해야겠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일군을 이끌고 검각을 습격해 저들의 귀로를 끊고 아울러 식량을 운반하지 못하게 만들면 3군이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를 틈타서 공격하면 적군을 멸할 수 있습니다. 사마의가 이를 따라 이윽고 경문을 발하여 밤새 옹주와 양주로 가서 인마를 조발하게 한다. 하루가 안 돼 대장 손내가 여러 군의 인마를 거느리고 도착한다. 사마의가 즉시 손내에게 명하여 곽해와 회합하여 검각을 습격하러 가라 한다. 한편 공명이 노성에서 오래도록 방어하지만 위병이 출전하지 않자 마대와 강유를 성으로 불러들여 군령을 듣게 한다. 이제 위병이 험준한 산악지대에 주둔해 지키며 우리와 싸우지 않으니 첫째 우리의 밀이 떨어지고 군량이 없어지리라 여겨서다. 둘째 병력을 보내어 검각을 습격해 우리의 군량 수송로를 끊기 위해서다. 그대 두 사람은 각각 1만 군사를 이끌고 먼저 요충지로 가서 수비하라. 위병은 우리가 준비한 것을 보고 절로 퇴각할 것이다. 두 사람이 병력을 이끌고 떠난다. 장사 양이가 군막으로 들어와 고한다. 지난날 승상께서 대군에게 100일에 한 번씩 교대하라 명하셨는데 이제 기한이 다 돼 한중 지방의 병력이 서천 입구를 나오고 앞서 공문이 이미 도착해 병력 교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8만 군사 가운데 안쪽에 4만 군사를 모두 교대해야 합니다. 공명이 말한다. 이미 군령을 내렸으니 어서 속행하라 하시오. 군사들이 이를 전해 듣고 각각 짐을 꾸린다. 그런데 급보가 올라온다. 손내가 옹주와 양주의 인마 20만을 거느리고 싸움을 도와 검각을 습격해 취하려 하고 사마의도 직접 병력을 이끌고 노성을 공격하러 온다는 것이다. 촉병 가운데 놀라지 않은 이가 없다. 양이가 들어와 공명에게 말한다. 위병이 심히 급하게 몰려오니 승상께서 교대할 군사들을 우선 머물게 하여 적병을 물리치고 새로 오는 병력을 기다린 뒤 교대하게 하십시오. 불가하오. 내가 병사를 부리고 장수들에게 명을 내림은 믿음을 근본으로 하오. 이미 먼저 군령을 내렸는데 어찌 믿음을 저버리겠소. 게다가 촉병 중에 이번에 가야 할 이들은 모두 돌아갈 계획을 준비하고 그 부모 처자가 문가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오. 내가 이제 큰 곤란에 처하더라도 결코 그들을 붙잡아 두지 않겠소. 즉시 명령을 전하여 떠나기로 예정된 병사들은 당일 바로 가라고 지시한다. 군사들이 이를 듣고 모두 크게 외친다. 승상께서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니 저희는 바라옵건대 일단 돌아가지 않고 각각 목숨을 바쳐서라도 위병을 크게 무찌르겠습니다. 공명이 말한다. 너희가 마땅히 집으로 돌아가야 하거늘 어찌 다시 이곳에 붙잡을 수 있겠느냐. 군사들이 모두 출전하겠다며 집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공명이 말한다.
너희가 기왕에 나와 함께 출전하겠다니 성 밖으로 나가서 영체를 세우고 위병이 오기를 기다려 그들에게 쉴 틈을 주지 말고 급히 공격하라. 이것이 이 일대로의 병법이다. 병사들이 명령을 듣고 각각 병기를 들고 기뻐하며 성 밖으로 나가 진을 치고 기다린다. 한편 서량의 인마들은 길을 재촉해 오는지라 달려온 인마들이 크게 지쳤다. 막 영체를 세우고 쉬려는데 촉병들이 크게 몰려온다. 촉병 한 사람 한 사람 용맹을 떨치며 그 장수와 병사들이 날래고 굳세니 위병이 막아내지 못하고 뒤로 달아난다. 촉병이 힘을 떨쳐 추격해 옹주와 양주의 병사들을 죽이니 그 시체가 들판 가득 나뒹굴고 피가 흘러 도랑을 이룬다. 공명이 성을 나와 승리를 거둔 병사들을 거두어 성으로 들어가 공로를 취하한다. 그런데 갑자기 영안의 이엄이 서신을 보내 급히 고한다. 공명이 크게 놀라 서신을 뜯어 읽으니 이러하다. 근래에 듣자 하니 동호에서 낙양으로 사람을 보내어 위나라와 화친을 맺으려 합니다. 위나라가 동호에게 총나라를 치라고 하였으나 다행히 오나라가 아직 출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 소식을 탐지했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승상께서 어서 좋은 계책을 마련하십시오. 공명이 읽고 나서 몹시 놀라고 의심이 들어 장수들을 불러 모아 말한다. 동호가 출병해 촉을 침범할 것이라면 우리는 긴급히 돌아가야 하오. 즉시 전령하여 기산의 대체에 주둔한 인마들에게 우선 서촌으로 돌아가라 지시한다. 사마이가 우리가 이곳에 군사를 주둔시킨 것을 안다면 틀림없이 감히 추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왕평, 장이, 오반, 오이가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눠 서서히 서촌으로 퇴각해 들어간다. 장압은 촉병이 물러나자 계책이 있을까 두려워 감히 뒤쫓지 못하고 병력을 이끌고 사마이를 찾아가 말한다. 이제 촉병이 퇴각하는데 그 의중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명은 속임수가 극히 많으니 함부로 움직여선 안 돼요. 차라리 견고히 수비하며 그들의 군량이 바닥나서 자연히 물러나기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오. 대장 위평이 나와서 말한다. 촉병이 기산 영체를 거둬 퇴각하니 참으로 이를 틈타서 추격해야 합니다. 도독께서 군사활동을 멈추고 정세를 관망하며 촉병을 마치 호랑이처럼 두려워하니 어찌 천하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마이는 고집을 꺾지 않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한편 공명은 기산의 병력이 돌아간 것을 알고 마충과 양이를 군막으로 불러들여 밀개를 주며 먼저 1만 명의 쇠뇌를 쏘는 병사를 이끌고 검각의 목문도로 가서 양쪽에 매복하라 한다. 위병이 추격해오면 아군의 포성을 듣는 대로 나무와 돌을 굴러 떨어뜨려 그 갈 길을 막은 뒤 양쪽에서 일제히 사격하라 한다. 두 사람이 병력을 이끌고 간다. 다시 위원과 관응을 불러 지시하여 병력을 이끌고 후미를 엄호하고 성이 사면에 각종 깃발을 꽂고 성 안에 장작과 불쏘시개 풀을 마구 쌓아 연기와 불을 피우는 척하도록 했다. 대군이 목문도를 향해 떠난다. 위나라 진영의 순찰병이 사마의에게 보고하러 온다. 촉병의 대규모 집단이 이미 퇴각하였습니다만 성 안에 얼마나 많은 병력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마이가 직접 가서 살펴보니 성 위에 깃발이 꽂혔고 성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사마이가 웃으며 말한다. 이것은 비어있는 성이다. 사람들을 시켜 살피게 하니 과연 공성이다. 사마이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공명이 퇴각했는데 누가 용감히 추격해보겠소? 선봉 장압이 말한다. 내가 가겠소. 사마이가 저지하며 말한다. 공은 성미가 급하고 거치니 가서는 안 돼요. 도독께서 출간할 때 저를 선봉으로 임명하셨소. 오늘이 바로 공을 세울 때인데 도리어 저를 쓰지 않겠다니 대체 무슨 까닭이요. 촉병이 퇴각하니 험준한 곳에 필시 매복을 둘 것이요. 반드시 10분 자세히 살핀 뒤에야 추격할 수 있소. 내 이미 알고 있으니 개념하지 마시오. 공께서 직접 가겠다면 절대 후회하지는 마시오. 대장부가 몸바쳐 국군을 갚는데 비록 10,000번 죽은들 무슨 한이 있겠소. 공께서 기어코 가겠다면 5,000 병력을 이끌고 먼저 가시오. 위평에게도 지시해 2만 기마병과 보병을 이끌고 뒤따라 행군에 매복을 방비하도록 하겠소. 내 직접 3,000 병력을 이끌고 뒤따라 접응하겠소. 장압이 명령을 받자 병력을 이끌고 불이 나게 추격한다. 30리 남짓 가자 갑자기 배후에서 함성이 크게 울리며
숲풀 속에서 한 무리 군사가 돌출하는데 선두의 대장이 칼을 비껴잡고 말을 멈춰 세우더니 크게 외친다. 적장은 병력을 이끌고 어디로 가느냐? 장압이 고개 돌려 바라보니 바로 위연이다. 장압이 크게 노하여 말머리를 돌려 교전한다. 불과 10합을 못 싸우고 위연이 못 이기는 척 달아난다. 장압이 다시 30리 남짓 뒤쫓아 말을 멈추고 고개 돌려보니 전혀 복병이 없는지라 다시 말에 채찍을 가해 추격에 나선다. 상기슭을 막 돌아 나오자 호련히 다시 함성이 크게 일며 한 무리 군사가 몰려 나오니 선도대장은 바로 관응이다. 칼을 비껴들고 말을 멈춰 세운 채 크게 외친다. 장압은 달아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장압이 곧 말을 몰고 교전한다. 불과 10합을 못 이겨 관응이 말머리를 돌려 달아난다. 장압이 뒤따라 추격한다. 어느 밀리만까지 추격하게 되자 장압이 의심이 들어 사람들을 시켜 사방을 정탐하게 하지만 역시 복병이 없다. 이에 마음 놓고 다시 추격한다. 뜻밖에도 위연이 다시 앞에서 습격한다. 장압이 다시 10합 남짓 싸우자 위연이 다시 달아난다. 장압이 분노에 뒤쫓는데 다시 관응이 앞에서 공격하며 갈 길을 가로막는다. 장압이 크게 노해 말을 몰아 교봉한다. 싸움이 10합을 못 넘겨 촉병 모두 의각과 물건을 버리고 달아나니 도로를 꽉 메운다. 이병들 모두 말에서 내려서 쟁취한다. 위연과 관응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교전하고 장압은 용맹을 떨치며 추격한다. 점점 해가 저무는데 목문도 어기까지 추격하자 위연이 말머리를 돌려 소리 높여 크게 욕한다. 이 장가성을 가진 역적놈아, 내 너와 싸울 생각이 없어 여기까지 달아났거늘 너는 무슨 일로 나만 쫓아오느냐. 내 이제 너와 한바탕 죽기로 싸우겠다. 장압이 10분 분노에 창을 꼬나지고 말을 내달려 곧장 위연에게 달려든다. 위연이 칼을 휘두르며 맞이해 싸우지만 10합을 못 넘기고 위연이 크게 져서 갑옷 두고 말을 모조리 버린 채 패잔병을 이끌고 목문도 안으로 달아난다. 장압이 살기가 치솟는 데다 위연이 대패에 도주하자 말을 몰고 뒤쫓는다. 이때 하늘이 컴컴한데 한 차례 포성이 울리더니 산 위의 불빛이 하늘을 찌르고 큰 돌과 장작더미가 굴러내려와 갈 길을 차단한다. 장압이 크게 놀라 말한다. 내가 계책에 빠졌구나. 급히 말머리를 돌리는데 배우는 이미 나무와 돌들로 퇴로가 막히고 중간에 겨우 한 토막 빈 땅이 있을 따름으로 그 양쪽은 모두 가파른 낭떠러지라 장압이 나아가거나 물러날 길이 없다. 갑자기 방자가 한 차례 울리더니 1만 노수가 일제히 사격하여 장압과 아울러 100여 명의 부장들이 모두 목문도 안에서 화살을 맞고 죽는다. 훗날 누군가 시를 지었다. 매복한 쇠뇌에서 일제히 수많은 별처럼 날아 목문도 위에서 용맹한 병사들을 쏘았다네. 지금도 검각을 지나는 길손이 있어 지난날 군사를 이야기하네. 장압이 죽고 난 후에 뒤를 따르던 위병들이 쫓아와 보니 길이 막혀 있다. 그들은 장압이 계략에 빠진 것을 알고 말머리를 돌려 급히 퇴각한다. 그런데 갑자기 산꼭대기 위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제갈승상께서 여기 계시다. 군사들이 쳐다보니 공명이 불빛 사이에 서서 군사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내 오늘 사냥으로 말을 쏘아 잡으려 했는데 잘못돼서 노루를 잡았구나. 너희 모두 안심하고 돌아가 중다리게 아래어 조만간 내게 잡힐 것이라 하여라. 위나라 군사들이 돌아가 사마의를 만나 앞의 일을 자세히 고한다. 사마의가 비통에 맞지 않더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 장압이 죽은 것은 나의 잘못이다. 이에 병력을 거둬 낙양으로 돌아간다. 위나라 군주가 장압의 전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사람들에게 명해 그 시신을 거둬 후하게 장례를 치르게 하였다. 제83장 모구유마. 한편 한중으로 돌아온 공명은 후주를 만나러 송도로 돌아가려 한다. 도호 이염이 후주에게 거짓말을 상조한다. 신이 이미 군량을 준비하고 곧 승상의 군전으로 운송하려는데 뜻밖의 승상이 무슨 까닭인지 갑자기 군사를 거둬 돌아온다고 합니다. 후주가 상주를 듣고 즉시 상서 비위에게 한중으로 들어가 공명을 만나 철병한 이유를 묻게 한다. 비위가 한중에 도착해 후주의 뜻을 전한다. 공명이 크게 놀라 말한다.
이염이 서신을 보내 위급을 고하며 동호가 장차 출병해 서천을 침범할 것이라고 해서 이런 까닭에 군사를 거둔 것이요. 비가 말한다. 이염이 군량을 이미 준비했는데 승상께서 까닭없이 회군한다고 상주를 올려 천자께서 이 때문에 저에게 명하여 찾아와 묻게 했을 따름입니다. 공명이 크게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방찰하게 한다. 알고 보니 이염이 군량을 마련하지 못해 승상에게 처벌받을까 두려워 서신을 보내어 회군하게 하고 도리어 천자에게 거짓말을 아뢰어 자기의 과오를 숨긴 것이다. 공명이 크게 노하여 말한다. 필부놈이 자기 한 몸을 위해 국가대사를 패하다니 사람들을 시켜 끌고 와서 처형하려 한다. 비가 고난다. 승상께서는 선제폐하에 탁호하신 뜻을 생각하시어 잠시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십시오. 공명이 이를 따른다. 비위가 즉시 표를 갖추어 천재에게 상주해 소명한다. 후주가 표를 읽고 나서 왈칵 성을 내며 무사들에게 호통쳐 이염을 끌어다가 처형하라 한다. 참군 장안이 자리에서 나와 아랜다. 이염은 선제께서 탁고의 중임을 맡긴 신하이니 바라옵건대 아무쪼록 너그러이 용서해 주소서. 후주가 이를 따라 즉각 이염을 평민으로 강등해 제동군으로 귀양을 보내어 조용히 머물게 하였다. 공명이 성도로 올라와 이염의 아들 이풍을 장사로 임용한다. 군량을 모으고 진법을 강론하고 군사를 논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장졸들을 돌보며 3년 후 출정하기로 한다. 동천과 서천의 백성들과 군사들이 모두 그 은혜를 우러른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갔다. 때는 건흥 12년 봄 2월이다. 공명이 조정으로 들어가 상주한다. 신이 이제 군사들을 돌본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군량과 말먹이 풀은 풍족하고 무기는 완비되고 인마는 웅장하니 위나라를 정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간사한 무리를 쓸어내어 중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맹세코 폐하를 뵙지 않겠나이다. 후주가 말한다. 천하가 바야후로 정족지세를 이루어 오나라와 위나라가 침입하지 않는데 상부께서 어찌 편안히 태평세월을 누리지 않으십니까? 신이 선제폐하의 은혜를 입어 꿈꾸고 잠든 사이에도 위나라를 정벌하는 계책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사옵니다.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 바쳐 폐하를 위하여 중원을 복원하고 한시를 중흥하는 것이 신의 소원이옵니다. 말을 미쳐 마치기 앞서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오며 말한다. 승상께서 출병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니 바로 초주다. 초주의 벼슬은 태사로 천문에 밝은 터이라 공명이 다시금 출사하려는 것을 보자 후주 앞에 나왔던 것이다. 초주가 아랜다. 신이 이제 사천대에서 직무를 맡고 있는데 화와 복이 보이는지라 상주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요새 새떼 수만 마리가 남쪽에서 날아와서 한수에 떨어져 죽은 것은 상소롭지 못한 징조이옵니다. 신이 또한 천문을 관측하니 규성이 금성의 영역을 범하고 왕성한 기운이 북쪽에 있으니 위나라를 정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도의 백성들이 모두 잣나무가 밤에 곡하는 것을 들었사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의가 있으니 승상은 오로지 삼가 수비해야지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하옵니다. 공명이 말한다. 내가 선제로부터 탁고의 중책을 받아 힘을 다해 역적을 토벌해야 하거늘 어찌 허망한 요사스런 일로 국가대사를 패하겠소. 마침내 관리에게 명하여 재물을 소열 황제의 묘당에 올리고 눈물 흘리며 절을 올려 고한다. 신양이 기산으로 5번 나갔사오나 아직 한치의 땅도 얻지 못했으니 지은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신이 이제 전군을 통솔해 다시 기산으로 나가서 맹세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 바쳐 한나라의 역적을 초멸하고 중원을 회복하는데 몸과 마음을 바치겠사오니 이것은 제가 죽은 뒤에야 멈출 것입니다. 제를 올리고 난 뒤 후주에게 고별하고 밤새 한중에 도착해 장수들을 불러 모아 출사를 상의하였다. 그런데 누군가 관응이 죽은 것을 알린다. 공명이 목 놓아 크게 통곡하더니 혼절의 바닥에 쓰러져 한참이 지났어야 깨어난다. 장수들이 이제 그만 마음을 풀라고 거듭 권하자 공명이 탄식한다. 가련하구나. 충의로운 사람에게 하늘이 긴 수명을 내리지 않다니. 내 이번에 출사하면서 다시 한 사람의 대장을 잃는구나. 공명이 촉병 34만을 이끌고 5갈래로 나눠 진군하며
강요와 위헌을 선봉으로 삼아 모두 기산으로 나가 집결하라 한다. 이회에게 명하여 군량을 야곡 입구로 운반해 기다리게 했다. 한편 위나라는 작년에 청룡이 마파정에 출연해 연호를 청룡원년으로 고쳤다. 이때가 청룡 2년 봄 2월이다. 측근 신하가 상주한다. 변방의 관리가 급보를 보내기를 촉병 30만이 오로로 나눠 다시 기산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위나라 군주 조회가 크게 놀라 급히 사마의를 불러 그에게 이른다. 촉인들이 3년간 침범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갈량이 다시 기산으로 나온다니 어찌해야겠소. 사마의가 아랜다. 신이 밤에 천문현상을 살피니 중원의 왕성한 기운이 한참 성하고 규성이 태백을 범한 것이 촉나라에 불리합니다. 이제 공명이 재주와 지혜를 자부해 하늘을 역행하지만 이것은 패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신이 폐하의 홍복에 의지해 격파하고야 말 것입니다. 다만 바라옵건대 네 사람을 청거하오니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조회가 말한다. 경이 누구를 청거하겠소? 하우연에게 네 아들이 있사온데 첫째는 이름이 폐, 자가 중건이고 둘째는 이름이 위, 자가 개곤이고 셋째는 이름이 해, 자가 악원이고 넷째는 이름이 화, 자가 의건입니다. 하우페 하우위 두 사람은 국마가 능숙합니다. 하우의 하우와 두 사람은 육도삼약에 통달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늘 부친을 위해 복수하고자 합니다. 신이 이제 하우페와 하우위를 좌우 선봉으로 삼고 하우해와 하우화를 행군사마로 삼아 함께 군기를 보좌하게 해 촉나라 군사를 격퇴하겠나이다. 조회가 말한다. 지난날 부마 하우무가 군기를 그르쳐 허다한 인마를 잃고 아직도 부끄러워 돌아오지 못하오. 이제 이 네 사람 역시 하우무와 같지 않겠소. 이 네 사람은 하우무 따위에 비할 사람이 아니옵니다. 조회가 그 청을 받아들여 즉시 사마의를 대도독으로 삼고 무릇 장졸은 모두 그가 재능에 따라 임용하는 것을 따르게 하고 각처의 병마 모두 그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였다. 사마의가 어명을 받고 조정을 떠나 성을 나가는데 조회가 다시 조서를 내리며 말한다. 경이 위수물가에 이르거든 마땅히 견고한 벽처럼 굳게 지키며 절대 그들과 교전하지 마시오. 촉나라 군사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틀림없이 물러나는 처 유인할 것이니 경은 절대 추격하지 마시오. 저들의 군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반드시 곧 저절로 달아날 것이니 그런 연후에 빈틈을 노려 공격하시오. 이렇게 하면 승리를 거두기도 어렵지 않을 뿐더러 군마의 피로도 면할 것이오. 이보다 더 좋은 계책은 없소. 사마의가 고개 숙여 조서를 받고 그날 장안에 당도해 각처 군마를 합쳐 40만을 소집하고 모두 위빈으로 가서 진을 친다. 다시 군사 5만을 뽑아 위수 위에 부교 9개를 놓는다. 선봉 하우페와 하우위에게 명하여 위수를 건너가서 진을 치게 한다. 또한 본진의 뒤쪽 동쪽 들판에 성을 하나 쌓아 올려 방비하고 안심한다. 사마의가 무창수들과 상의하는데 누군가 각해와 손내가 찾아왔다고 알린다. 사마의가 데리고 들어와 인사를 마치니 각해가 말한다. 이제 촉나라 군사가 모두 기산에 있는데 만약 위수를 건너 들판으로 나아가 북산과 연결하고 농소로 통하는 길을 끊으면 크게 근심할 일입니다. 말씀하신 바가 심히 옳소. 공께서 농소의 군마를 총독해 북쪽 들판에 운거해 영체를 세우고 해자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게 쌓아 군사활동을 멈추고 형세를 감망하시오. 저들의 군량이 바닥나기를 기다려 비로소 공격하시오. 곽해와 손내가 명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영체를 세우러 간다. 한편 공명은 기산으로 나가자마자 큰 영체를 좌우, 중앙, 전후 5곳에 세운다. 야곡에서 곧장 검가까지 잇따라 다시 큰 영체 14개를 세워 군마를 분산해 지구전을 계획한다. 매일 사람들을 시켜 순찰하게 하는데 누군가 각해와 손내가 농소의 군사를 거느리고 북원에 진을 쳤다고 알린다. 공명이 여러 장수들에게 말한다. 위병이 북원에 진을 친 것은 우리가 이 길을 빼앗아 농소로 통하는 길을 끊을까 두려워서요. 내 이제 북원을 공격하는 척하며 위빈을 몰래 점령하겠소. 사람들을 시켜 나무를 묶어 뗏목을 100여 척 만들어 그 위에 풀다발을 싣고 숙련된 뱃사람 5,000인을 뽑아 그 위에 태우시오.
내가 한밤에 북원을 공격하면 사마의가 반드시 병력을 이끌고 구원하러 올 것이요. 그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나는 후속 부대를 먼저 강 건너로 보내겠소. 그 뒤 군사를 뗏목에 태워 상륙하지 말고 강물을 내려가며 부교를 점령해 불사르고 후방을 공격하겠소. 내 직접 일군을 이끌고 앞쪽 영체를 공격하겠소. 위수 남쪽을 점령하면 진군은 어렵지 않소. 여러 장수가 군령을 지켜서 행한다. 어느새 정철병이 사마의에게 급보한다. 사마의가 여러 장수를 불러 의논한다. 공명이 이처럼 일을 벌이니 반드시 계책이 있을 것이요. 그는 북원을 점령하는 척하면서 물길을 따라 부교를 불살라 후방을 교란하고 도리어 전방을 공격할 것이요. 즉시 하우페와 하우위에게 군령을 전한다. 북원에서 함성이 울리거든 병력을 이끌고 위수 남산으로 들어가 촉병을 기다려 공격하시오. 다시 장호와 앙림에게 명하여 국노수 2천을 이끌고 위수의 부교 북쪽 강둑에 매복하라 한다. 촉병이 뗏목을 타고 물길을 따라오면 일제히 사격해 부교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오. 다시 곽해와 손내에게 명령을 전한다. 공명이 북원으로 와서 몰래 위수를 건너면 아군의 새 영체는 인마가 적으니 모두 길가에 매복하시오. 촉병이 오후에 물을 건너면 황혼 무렵에 틀림없이 공격할 것이오. 못 이기는 척 달아나면 촉병이 추격할 테니 활과 세뇌로 일제히 사격하시오. 나는 수륙으로 진군하겠소. 촉병이 크게 몰려오면 오로지 내가 지휘하는 대로 공격하시오. 각처의 명령을 내린 뒤 다시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에게 군사를 이끌고 전방을 도우라고 한다. 사마의 스스로 일군을 이끌고 북원을 구원하러 간다. 한편 공명이 위원과 마대에게 군사를 이끌고 위수를 건너 북원을 치라고 한다. 오방과 오이에게 뗏목에 군사를 태워 부교를 불사르러 가라고 한다. 왕편과 장인은 선봉을, 강요와 마충은 중대를, 요하와 장익은 후대를 맡게 한다. 병력을 세 갈래로 나누어 위수의 영체를 공격하러 간다. 이날 오시에 인마들이 영체를 떠나 모두 위수를 건너 전투 대용을 갖춰 천천히 행군한다. 한편 위원과 마대가 북원으로 다가가니 하늘은 이미 저물었다. 손내가 이를 발견하고 영체를 포기하고 달아난다. 위원이 적에게 준비가 있음을 알고 다급히 군사를 물리려는데 사방에서 함성이 크게 울린다. 좌측에서 사마의, 우측에서 곽해가 이끄는 군사가 몰려온다. 위원과 마대가 힘껏 뚫고 나오지만 촉병 태반이 익사하고 나머지도 달아날 길이 없다. 다행히 오이의 군사가 달려와 패잔병을 구원하고 강을 건너가 방어한다. 오반이 군사 절반을 이끌고 뗏목을 저어 물길을 따라 부교를 불사르러 오지만 장호와 앙림이 강둑에서 화살을 마구 쏘아 가로막는다. 오반이 화살을 맞고 강물에 떨어져 죽는다. 나머지 군사도 헤엄쳐서 달아나니 뗏목을 모조리 위나라 군사가 빼앗는다. 왕편과 장이가 이때 북원의 패전을 모르고 곧바로 위나라 영체로 오니 벌써 이경이다. 함성이 사방에서 이니 왕평이 장이에게 말한다. 군마가 북원을 쳤지만 아직 승부를 모르오. 위수 남쪽 영체가 이제 바로 앞인데 어찌 위병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소. 아무래도 사마이가 미리 알고 준비한 것 아니겠소. 우선 부교가 불타는지 살핀 뒤 진병해야겠소. 두 사람이 군마를 멈춰 세우는데 뒤에서 누가 말을 타고 달려와 알린다. 승상께서 군마를 급히 돌아오라 하셨소. 북원을 공격한 군사도 부교를 공격한 군사도 모두 잃었소. 왕편과 장이가 크게 놀라 급히 군사를 물리려는데 위나라 군사가 배후를 습격한다. 한 차례 포성을 울리며 위나라 군사가 우르르 달려오고 불빛이 하늘을 찌른다. 왕편과 장이가 군사를 이끌고 맞붙어 양쪽 군사가 한바탕 혼전을 벌인다. 왕편과 장이 두 사람이 힘껏 뚫고 나오지만 총나라 군사 태반을 잃는다. 공명이 기산 본진으로 돌아가 패잔병을 거두니 1만 남짓을 잃은지라 마음속으로 근심한다. 그런데 비위가 성도에서 승상을 찾아온다. 공명이 불러들여 비위가 인사를 마치자 공명이 말한다. 내게 서신이 하나 있는데 수고롭더라도 공을 동으로 보내어 전달하려는데 기꺼이 가주실지 모르겠소. 승상의 명을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공명이 즉시 그를 다듬어 비위에게 건네주고 떠나보낸다.
비위가 곧바로 동호회 도읍 건업으로 가서 오나라 군주 송곤을 만나 공명의 서신을 바친다. 송곤이 뜯어 읽어보니 대략 이러하다. 한나라 황실이 불행해 천자의 기강이 법도를 읽고 조시 역적이 찬역하여 만연함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소열 황제로부터 기탁의 중책을 받아 어찌 힘과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군이 기산에 집결했으니 미친 도적들이 곧 위수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동맹의 의리를 유념하시어 장수들에게 북쪽을 정벌하라 명해 함께 중언을 취해 천하를 같이 나누게 하십시오. 글로써 모두 말씀드리지 못하오나 폐하의 성총을 바람하지 않사옵니다. 송곤이 읽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비위에게 이른다. 짐이 예전부터 출병하고자 했으나 아직까지 공명과 힘을 합치지 못했소. 이제 이렇게 서신을 보냈으니 나를 잡아 짐이 직접 흥병해 초문으로 들어가 위나라의 신성을 취하겠소. 또한 육손과 제갈근에게 명해 강하의 명구에 병력을 주둔해 양양을 취하게 하고 손소와 장승 등도 광릉으로 출병해 회양을 비롯한 여러 곳을 취하게 하겠소. 삼노에서 일제히 진군해 모두 30만이 기일에 맞춰 출병할 것이요. 비위가 살해하며 말한다. 참으로 이와 같다면 중원도 머지않아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송곤이 연회를 열어 비위를 환대한다. 연회 도중에 송곤이 묻는다. 승상이 전장에서 누구를 앞장세워 적군을 격파하오? 비위가 말한다. 위원이 으뜸입니다. 송곤이 웃으며 말한다. 그는 용맹은 넘치지만 마음이 바르지 못하오. 하루아침이라도 공명이 없으면 그는 틀림없이 화근이 될 것이오. 공명이 어찌 아직 모른단 말이오. 폐하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신이 이제 돌아가면 즉시 공명에게 고하겠습니다. 비위가 송곤에게 고별하고 기산으로 돌아가 공명을 만난다. 오나라 군주 송곤이 30만 대군을 일으켜 어가를 타고 친정에 나서 병력을 삼로로 나눠 진군할 것이라고 자세히 말한다. 공명이 다시 묻는다. 오나라 군주가 따로 말한 것은 없었소. 비위가 송곤이 위언을 평한 것을 고한다. 공명이 찬탄한다. 참으로 총명한 군주요. 내가 그 사람됨을 몰라서가 아니요. 다만 용맹을 아껴 쓰고 있을 따름이요. 승상께서 어서 분별하여 처치하십시오. 내 나름대로 방도가 있소. 비위가 공명에게 고별하고 성도로 돌아간다. 공명이 여러 장수와 진격을 상의하는데 위나라 장수가 토항하러 왔다고 한다. 공명이 불러들이니 답한다. 저는 위나라 편장 정문입니다. 근자의 진랑과 더불어 군대를 함께 이끌며 사마의의 지휘를 받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사마의가 사사로운 정에 치우쳐 진랑을 전장군으로 임명하고 저를 초계처럼 깔보니 불평을 품어 승상께 토항하러 왔습니다. 바라옵건대 받아주십시오.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진랑이 군사를 이끌고 영체 밖에서 홀로 정문에서 싸움을 건다고 한다. 공명이 말한다. 그와 그대의 무예를 비교하면 어떻소? 정문이 말한다. 제가 당장 그를 베겠습니다. 그대가 진정 진랑을 벤다면 나는 의심하지 않겠소. 정문이 흔쾌히 말을 올라타고 영체를 나가 진랑과 교전한다. 공명이 몸소 영체를 나가서 살핀다. 진랑이 창을 꼬나지고 크게 욕한다. 역적놈이 내 전말을 훔쳐가다니 어서 내게 돌려줘라. 말을 마치더니 정문에게 바로 달려든다. 정문이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맞부터 겨우 일합에 진랑을 말 아래로 베어 떨군다. 위나라 군사가 뿔뿔이 달아난다. 정문이 진랑의 머리를 가지고 영체로 들어온다. 공명이 군막 안으로 돌아와 좌정해 정문을 불러들이더니 왈칵 성을 내며 좌우 사람들에게 소리쳐 그를 끌어내어 처형하라고 한다. 정문이 말한다. 소장은 무죄입니다. 공명이 말한다. 내 일찍이 진랑을 알고 있다. 내가 이제 목을 벤 자는 결코 진랑이 아니거늘 어찌 감히 나를 기만하느냐. 정문이 고개 숙여 고한다. 이 자는 실은 진랑의 아우 진명입니다. 공명이 웃으며 말한다. 사마이가 너를 거짓으로 토항시켜 중간에서 일을 벌이게 한 것이지만 어찌 나를 속여 넘기겠느냐.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너를 처형하겠다. 정문이 어쩔 수 없어 거짓 토항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한다. 공명이 말한다. 내가 살고 싶다니 서신을 한 봉 써서
사마의가 직접 공격하러 오게 하면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사마의를 사로잡으면 너의 공일 뿐더러 마땅히 너를 중용하겠다. 정문이 어쩔 수 없이 서신을 한 봉 써서 공명에게 바친다. 공명이 정문을 가두어 두게 한다. 번건이 묻는다. 승상께서 무엇으로 이자의 거짓 항복을 아셨습니까? 사마의는 함부로 사람을 쓰지 않소. 진낭을 전장군으로 삼았다면 필시 무예가 뛰어날 것이요. 이제 정문과 교전한 지 겨우 1합의 정문에게 죽다니 진낭이 아님에 틀림없었소. 이로써 거짓을 알았소. 무사람들이 모두 탐복한다. 공명이 말재주가 뛰어난 군사를 골라 귀에 대고 이렇게 저렇게 분부한다. 군사가 명을 받고 서신을 가지고 위나라 영체를 찾아가 사마의와 만나기를 청한다. 사마의가 불러들여 서신을 읽고 나서 묻는다. 너는 누구냐? 저는 본래 중원 출신인데 어쩌다 총나라로 흘러들었습니다. 정문이 저와 동양입니다. 이제 공명이 정문이 공을 세웠다며 선봉으로 삼았습니다. 정문이 제게 특별히 부탁해 서신을 바치라 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불을 피워 올려 신호할 테니 아무쪼록 도독해서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영체를 습격하러 오시면 정문이 내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마의가 반복해서 따져 묻고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지만 과연 거짓이 아니다. 즉시 군사에게 술과 음식을 내리고 분부한다. 내일 이경에 내가 직접 영체를 공격하러 가겠다. 이번 대사가 성공하면 반드시 너를 중용하겠다. 군사가 고별하고 본체로 되돌아가 공명에게 고지한다. 공명이 검을 짚고 북두성의 모양을 따라 걸으며 기도를 올린 뒤 왕편과 장의를 불러 이렇게 저렇게 분부한다. 다시 마춘과 마대를 불러 이렇게 저렇게 분부한다. 다시 위원을 불러 이렇게 저렇게 분부한다. 공명 스스로 수십인을 이끌고 높은 산 위에 앉아 묵 군사를 지휘한다. 한편 사마의는 정문의 서신을 보더니 두 아들을 이끌고 대군을 거느리고 총나라 영체를 습격하려 한다. 맏아들 사마사가 간한다. 부친께서 무슨 까닭으로 고작 한 조각 종이 쪼가리를 믿고 친히 중지로 들어가십니까? 만약 실수가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다른 장수를 먼저 보내고 부친께서 뒤에서 접응하시는 것만 못합니다. 사마의가 이를 따라 진낭에게 군사 1만을 이끌고 총나라 영체를 치게 하고 자신은 직접 병력을 이끌고 접응한다. 이날 밤 초경에 바람은 맑고 달은 밝다. 이윽고 이경 무렵 호련히 음산한 구름이 사방에서 몰려오더니 검은 구름이 하늘에 가득해 서로 얼굴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다. 사마의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하늘이 내가 공을 이루게 돕는구나. 이에 사람들은 모두 입에 막대를 물고 말들은 모두 재갈을 물려 거침없이 크게 진군한다. 진낭이 선두에 서서 군사 1만을 이끌고 총나라 영체로 뛰어들지만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진낭이 계책에 빠진 걸 알고 황급히 군사를 물리라고 외친다. 사방에서 횃불을 일제히 밝히고 함성이 땅을 뒤흔든다. 좌측에서 왕편과 장이, 우측에서 마대와 마충, 양쪽에서 군사들이 달려든다. 진낭이 죽기 살기로 싸우지만 탈출하지 못한다. 뒤따르던 사마의는 총나라 영체에서 불빛이 충천하고 함성이 끊이지 않자 위병이 이기는지 지는지 알 수 없어 군사들을 독려하고 도와주고자 불빛 속으로 달려온다. 갑자기 한 차례 함성이 일더니 화포가 땅을 뒤흔들고 북과 피리 소리가 하늘을 울린다. 좌측에서 위연, 우측에서 강유, 두 갈래 군사가 달려든다. 위나라군이 대패해 18은 죽거나 다쳐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난다. 이때 진낭이 이끄는 군사 1만은 모두 총나라군에게 포위되는데 화살이 메뚜기 떼처럼 쏟아진다. 진낭은 괴멸된 군대 속에서 전사한다. 사마의가 패잔병을 이끌고 달아나 본체로 들어간다. 삼경 이후 하늘이 다시 맑아진다. 공명이 산꼭대기에서 징을 쳐 군사를 거둔다. 원래 이경에 먹구름이 사방에서 몰려온 것은 공명이 둔갑의 술법을 썼기 때문이다. 그 뒤 군사를 거두자 하늘이 다시 맑아진 것이니 공명이 육정육갑의 신을 불러 부운을 소탕한 것이다. 공명이 승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가자마자 정문을 처형하라 명하고 다시 위수 남쪽을 공격할 계책을 의논한다. 매일 군사를 시켜 도전하지만 위나라군은 나오지 않을 뿐이다. 공명이 직접 작은 수레를 타고
기산 앞에 위수 동서쪽으로 와서 지리를 답사한다. 그런데 어느 계곡 입구에 이르니 그 형상이 마치 호리병박과 같아 그 안에 가히 1천여 명을 수용할 만하다. 양쪽 산으로 다시 계곡이 하나 흐르는데 가히 4,500명을 수용할 만하다. 배후에 양쪽 산이 둘러싸서 겨우 사람 하나 말 한 필이 통행할 수 있을 따름이다. 공명이 이를 보더니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길을 안내하는 관리에게 묻는다. 이 골짜기의 이름이 무엇이오? 이곳 이름은 상반곡인데 호로곡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공명이 군막으로 들어가 비장 두예와 호충 두 사람을 불러 귓속말로 비밀계책을 전한다. 그리고 군대에서 일하는 장인 1천여 명을 불러 모아 모구 유마를 제조해 사용하게 한다. 또한 마대에게 명하여 군사 500을 거느리고 골짜기 입구를 지키게 한다. 공명이 마대에게 당부한다. 장인들은 밖으로 내보내지 마시오. 외인들도 들어오게 하지 마시오. 내가 불시에 점검하러 가겠소. 사마위를 사로잡는 계책은 오로지 이 일에 달렸소. 절대 이 일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마대가 명을 받고 떠난다. 두예 등 두 사람이 골짜기 안에서 제조를 감독하고 법에 따라 제조한다. 공명이 매일 직접 와서 지시한다. 그러던 어느 날 장사 양이가 들어와 고한다. 이제 바로 군량미가 모두 검각에 있는데 인부나 소와 말이 운반하기 불편하니 어찌해야겠습니까? 공명이 웃으며 말한다. 내가 계책을 낸 지 오래요. 앞서 목재를 모으고 아울러 서천에서 큰 나무를 수매하고 사람들을 시켜 모구 유마를 제조하게 했으니 군량미 운반이 몹시 편리해질 것이요. 모구 유마는 모두 물도 마시지 않으니 밤낮으로 끊임없이 운반할 수 있어. 무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말한다. 자고 이래로 모구 유마가 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승상께서 무슨 묘법으로 이러한 기이한 물건을 만드셨습니까? 내가 이미 사람들에게 제조법에 의거해 만들게 했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했소. 내 이제 먼저 모구 유마를 만드는 방법을 치수와 도면, 길고 짧음과 넓고 좁음을 명백히 하나하나 적어보겠소. 무사람들이 모두 기뻐한다. 공명이 즉시 손으로 종이 한 장에 써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뭇장수가 빙 둘러싸서 바라본다. 그 가운데 모구를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다. 배는 네모나고 정강이는 굽었으며 다리 1개와 발 4개가 달렸다. 머리는 목 안으로 들어가고 혀는 뱃속까지 닿아 있다. 많이 적재하면 짧은 거리를 간다. 홀로 가면 수십 리를 가고 여럿이 가면 30리를 간다. 소의 머리는 굽었고 다리 한 쌍이 나란히 달렸다. 거기에 소의 목을 가로지르고 굴러가는 것이 소의 다리가 된다. 소의 등을 덮었으며 소의 배는 네모지다. 소의 혀를 늘어뜨리고 소의 갈빗대는 굽어 있다. 소의 이빨을 깎아놓고 소의 뿔을 세웠으며 소의 가슴거리는 가늘고 소의 멍에를 메었다. 소는 끌채 한 쌍으로 몰고 사람이 6자를 걸을 때 소는 5보를 걷는다. 사람은 크게 수고롭지 않고 소는 마시거나 먹지 않는다. 그리고 유마를 만드는 법을 세세히 설명한다. 뭇장수들이 쭉 보더니 모두 고개 숙여 말한다. 승상은 참으로 신인이십니다. 며칠이 지나자 모구 유마가 모두 완비돼 마치 살아있는 듯하다. 산을 오르거나 고개를 내려가거나 모두 편하다. 묵군사가 이를 보더니 매우 기뻐하지 않은 이가 없다. 공명이 우장군 고상에게 명하여 군사 1천을 이끌고 모구 유마를 몰아 검각에서 곧장 기산 본진으로 오가며 군량과 말먹이 풀을 운반해 총나라 군사에게 공급한다. 한편 한바탕 싸움에 크게 군사를 꺾이우고 사마이는 근심 속에서 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루는 1000만 뜻밖에도 정찰병이 고한다. 촉병들이 모구 유마를 이용해 군량과 말먹이 풀을 운반합니다. 사람들은 큰 힘이 들지 않거니와 모구 유마는 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마이가 크게 놀라 말한다. 내가 이렇게 굳게 수비하며 출전하지 않음은 그들 군량이 제대로 오지 않아 저절로 피폐해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이제 이런 방법을 쓴다면 틀림없이 장기 대책이 될 것이니 물러갈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것인가? 급히 장호와 앙님 2사람을 불러 분부한다. 2사람은 각각 군사 500을 거느리고 야곡의 지름길로 나가서 습격하시오.
촉병이 모구유마를 몰고 오면 그들이 모두 지날 즈음 일제히 공격하시오. 많이는 필요 없고 서너 필만 빼앗아 돌아오시오. 두 사람이 명령을 받고 각각 군사 500을 이끌고 총나라 군사로 변장해 야간의 지름길로 침투해 골짜기 안에 매복한다. 과연 고상이 이끄는 군사들이 모구유마를 몰고 온다. 모두 지나갈 즈음 양쪽에서 일제히 북을 두드리며 달려나온다. 총나라 군사들이 미처 손쓰지 못하고 몇 필을 버리고 달아나니 장호와 앙림이 몹시 기뻐하며 본체로 몰고 돌아간다. 사마이가 이를 보니 과연 살아있는 것과 같아서 몹시 기뻐하며 말한다. 너희가 이런 방법을 쓴다면 나라고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어려우랴. 곧 뛰어난 장인 100여 명에게 지시해 직접 분해하고 그 치수 길이 두께에 맞추어 똑같이 모구유마를 제조하게 한다. 보름이 지나지 않아 2000개를 공명이 만든 것과 같은 법칙으로 만드니 역시 달릴 수 있다. 마침내 진원 장군 자미에게 명하여 군사 1000을 이끌고 모구유마를 몰아 농서지역으로 가서 군량과 말먹이 풀을 운반하게 하니 왕래가 끊이지 않는다. 위나라 군사와 장수들이 몹시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다. 한편 고상이 공명에게 되돌아가 위나라 군사에게 모구유마 각각 대여섯 필을 빼앗긴 것을 말하니 공명이 웃으며 말한다. 내가 그들이 빼앗아 가기를 기다리던 참이요. 우리가 겨우 몇 필의 모구유마를 빼앗겼을 뿐이지만 머지않아 저들 군중에 허다하게 공급될 것이요. 여러 장수가 묻는다. 승상께서 어찌하십니까? 사마의가 모구유마를 보면 틀림없이 내 법도를 모방해 똑같이 제조할 것이요. 그때에 대비해 내게 따로 계책이 있어. 며칠 뒤 누군가 위나라 군사들도 모구유마를 만들어 농소로 가서 군량을 운반한다고 보고한다. 공명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내 예측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곧 왕평을 불러 분부한다. 그대는 군사 1000을 이끌고 위나라 군사로 위장해 밤새 북원으로 침투해 군량 호송을 순시하는 군사라고 말하며 군량을 운반하는 군사 사이에 섞여 들어가 그 군사들을 모조리 쳐서 쫓아버리시오. 그리고 모구유마를 몰고 되돌아오되 곧바로 북원을 통과해 오시오. 이곳에서 틀림없이 위나라 군사가 뒤쫓을 텐데 모구유마의 입속의 혀끝을 비틀어 돌리면 모구유마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요. 그리고 모구유마를 버리고 달아나시오. 뒤에서 위나라 군사가 뒤쫓더라도 그들은 모구유마를 끌고 갈 수도 없고 메어 들고 갈 수도 없을 것이요. 내가 군사를 이끌고 오면 그대는 되돌아가 모구유마의 혀를 비틀어 돌려 거침없이 몰고 오시오. 위나라 군사들이 멈칫하며 괴이하게 여길 것이요. 왕평이 계책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간다. 공명이 다시 장의를 불러 분부한다. 그대는 군사 500을 이끌고 모두 육정육갑의 신병으로 변장해 귀신머리에 짐승의 몸으로 옷채로 얼굴을 칠하고 갖가지 괴이한 모습으로 꾸미시오. 수기를 들고 한 손은 보검을 잡게 하시오. 몸에는 호리병박을 차고 그 안에 불 붙이는 물질을 채워 상기스게 매복하시오. 모구유마가 오면 불을 피우고 일제히 몰려나가 연기와 불을 방출하며 모구유마를 몰고 가시오. 위나라 군사가 이를 보고 필시 귀신이라 의심해 감히 뒤쫓지 못할 것이오. 장의가 계책을 받고 군사를 이끌고 간다. 공명이 다시 강유와 위원을 불러 분부한다. 두 사람은 함께 군사 1만을 이끌고 북원의 영체 입구로 가서 모구유마를 몰고 오는 군사들을 도와 교전을 막으시오. 다시 요하와 장익을 불러 분부한다. 두 사람은 군사 5000을 이끌고 사마이가 오는 길을 차단하시오. 다시 마충과 마대를 불러 분부한다. 두 사람은 군사 2000을 이끌고 위수 남쪽으로 가서 싸움을 거시오. 이렇게 6사람이 각각 명령을 받고 떠난다. 한편 위나라 장수 자미는 군사를 이끌고 모구유마를 몰아 군량미를 싣고 오는 중이다. 그런데 앞쪽으로 어떤 병사들이 군량 호송을 순시한다고 한다. 자미가 사람을 보내어 알아보니 과연 위나라 군사인지라 마침내 방심하고 전진한다. 양쪽 군사가 한 곳에서 합치는데 갑자기 함성이 크게 울리며 총나라 군사들이 대열에서 빠져나오며 크게 외친다. 총나라 대장 왕평이 여기 있다. 위나라 군사가 미처 손쓰지 못하고 총나라 군사에게 죽은 이가 태반이다. 자미가 패잔병을 이끌고 맞서지만
왕평이 단칼에 베어버리니 나머지는 무너져 달아난다. 왕평이 군사를 이끌고 모구유마를 몰고 돌아온다. 패잔병들이 북원의 위나라 영체로 달려들어가 알린다. 곽해가 군량미를 빼앗긴 것을 듣고 황급히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온다. 왕평이 군사들을 시켜 모구유마의 혀끝을 비틀어 돌리고 귀리에 모조리 버린 채 싸우다 달아나기를 반복한다. 곽해가 일단 추격을 멈추고 모구유마를 몰고 돌아가라 지시한다. 군사들이 일제히 몰고 가려는데 어찌된 까닭인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곽해가 마음속으로 의욕에 빠진다. 이렇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가운데 갑자기 북소리 피리소리 하늘에 울려 퍼지고 함성이 사방에서 일며 양쪽에서 군사들이 달려오니 바로 강요와 위연이다. 왕평도 다시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 달려온다. 세갈래에서 협공하니 곽해가 크게 져서 달아난다. 왕평이 군사들을 시켜 모구유마의 혀끝을 다시 비틀어 돌리더니 이들을 몰고 간다. 곽해가 멀리서 보고 군사를 되돌려 다시 뒤쫓으려는데 산 뒤에서 연기구름이 치솟아 오르며 한 무리 신병이 몰려 나온다. 이들 하나하나 깃발과 검을 들고 괴이한 모습으로 모구유마를 타고 바람처럼 떠나간다. 곽해가 크게 놀라 말한다. 이것은 신이 돕는 것이 틀림없구나. 군사들이 이를 보더니 놀라지 않는 이가 없어 감히 뒤쫓지 못한다. 한편 사마의는 북원의 군사가 패전한 것을 듣고 서둘러 직접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온다. 반쯤 오는데 갑자기 포성이 한 차례 울리더니 양쪽에서 군사들이 험준한 지형으로 달려나오며 함성이 땅을 뒤흔든다. 깃발에 크게 한나라 장수 장익 요하라고 쓰였다. 사마의가 이를 보고 크게 놀라고 위나라 군사들도 허둥지둥 제각기 어지러이 달아난다. 한편 사마의가 장익과 요하에게 한바탕 크게 지고 필마 단창으로 밀림을 향해 달아난다. 장익이 후속 부대를 거두고 요하가 앞장서 뒤쫓는다. 점점 따라붙자 사마의가 황급히 나무 둘레를 따라서 돈다. 요하가 단칼로 베려다가 나무를 베어서 나무에 박힌 칼을 뽑는 사이에 사마의는 숲 밖으로 달아난다. 요하가 뒤쫓아 나가지만 어디로 달아났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수풀의 동쪽에 황금투구 한 개가 떨어져 있다. 요하가 그 투구를 집어 마리에 올려놓고 곧바로 동쪽으로 추적한다. 알고 보니 사마의가 일부러 숲의 동쪽에 버리고 도리어 서쪽으로 달아나 버린 것이다. 요하가 한참을 쫓아도 사마의의 종족을 찾을 수 없어 골짜기 입구로 나오다가 강요와 마주친다. 함께 영체로 돌아가 공명을 만난다. 장이도 일찌감치 모구유마를 몰고 영체에 도착했다. 노획한 식량만 1만 석을 넘는다. 요하가 황금투구를 바쳐 으뜸가는 공로로 인정받는다. 위연히 마음속으로 기쁘지 않아 원망 어린 말을 내뱉지만 공명은 모른 채 한다.